밤에 2번, 3번, 심지어 4번까지 화장실 때문에 깊은 잠을 설치는 것이 혹시 여러분의 일상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정말 힘든 것은 한번 잠에서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어두운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그 답답함,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새벽 2시 혹은 새벽 4시에 일어나셨다면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김영명 원장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비뇨기과 전문의이자 여러분과 같이 60대 후반을 지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던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효과를 보고 수많은 환자분들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어 드렸던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약이나 수술에 의존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단 5분만 투자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나아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담아두었으니 오늘 밤부터 통잠을 주무시고 싶다면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젯밤에 화장실 한두 번 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조금 불편할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잠을 설치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야간료는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잠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박영수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매일 밤 4번 이상을 깨서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연세가 있으시니 그러려니 했지만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비몽사몽간에 화장실을 가시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고 고관절이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한번 자리에 눕게 된 어르신은 급격히 기력이 쇠하셨고 결국 쓸쓸히 보행기에 의지하게 되셨습니다. 그 시작은 밤에 화장실을 가는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어디 박영수 어르신뿐이겠습니까? 출산 경험이 있는 67세 김순희 어르신은 방광 근육이 약해져 밤마다 서너 번씩 깨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자는 것이 미안해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여행을 가자는 자식들의 제안도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눈치 보여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니 낮에는 기운이 없고 만사가 귀찮아지면서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울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어르신께서 제게 처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원장님, 그냥 잠 좀 푹 자보는 게 소원입니다.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서름과 고통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은 짐작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비단 2분만의 이야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 우리 몸에서는 아주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청소합니다. 그런데 계속 잠을 깨게 되면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뇌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고 자꾸 깜빡깜빡하며 낮에도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면역력 저하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외부의 적과 싸울 군사인 면역세포를 재정비하고 생산합니다. 하지만 잠을 설치면 이 군사들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그 수도 줄어듭니다. 똑같이 환절기를 겪어도 유독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번 걸리면 잘 낫지 않으며 대상포진 같은 면역 관련 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밤잠을 설치면 낮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가족과의 관계는 소원해지며 병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로 경제적 여유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배우자의 잠까지 방해하며 미안한 마음이 들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자존감마저 떨어집니다.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밤에 깨서 화장실 가는 사소한 문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소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제발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밤에 자꾸 깨는 이유 혹시 물을 많이 마셔서라고 생각하셨나요? 실제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에 수박을 먹어서 그런가요? 국을 많이 먹었나 봐요. 물이 문제인가요? 하고요. 물론 저녁에 수분 섭취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단순히 수분을 얼마나 마셨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에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대부분은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잤던 기억 있으시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 몸에는 밤이 되면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특별한 호르몬이 자동으로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을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소변을 잘 만들고 밤에는 쉬게 해주는 이 호르몬 덕분에 우리는 한밤중에도 방광이 차지 않고 푹 잘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밤이 되면 소변의 생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항이뇨 호르몬은 나이가 들수록 분비가 줄어듭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그 양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즉, 이제는 밤에도 수도꼭지가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처럼 계속 소변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 밤에도 방광이 차게 되어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무언가 마시지 않아도 몸속에 있는 수분만으로도 충분히 방광이 차고 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새벽에 자꾸 깨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는 생리적인 변화이며 몸의 자동 시스템이 이제는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물을 줄이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몸의 조절 기능이 약해졌다면 이제부터는 생활 습관으로 그것을 도와줘야 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입니다. 원인은 같을 수 있지만 작용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남성의 경우 60대 전후부터 전립선이 서서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전립선은 도너처럼 생긴 기관인데 소변이 나가는 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이 커지면 도넛의 구멍이 좁아지고 소변이 원활히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광 안에 소변이 항상 조금씩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밤에 소변이 조금만 더 만들어져도 방광이 금세 차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 환자분들이 방광에 소변을 다 비운 줄 알았는데 초음파로 보면 항상 100cc, 150cc씩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출산을 하셨던 분들은 방광을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지게 됩니다. 골반저근이라고 부르는 이 근육들은 방광을 제자리에 잘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약해지면 방광이 약간 아래로 처지고 저장 능력도 줄어듭니다. 즉, 원래는 소변을 더 많이 참을 수 있었던 방광이 이제는 조금만 차도 참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여성분들은 과민성 방광이라는 문제도 함께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방광이 실제로 차지도 않았는데 자꾸 마려운 신호를 보내는 상태입니다. 마치 화장실을 다녀와도 30분 뒤에 또 가고 싶고 그래서 밤에도 여러 번 깨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녀 모두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있습니다. 바로 노화로 인한 방광의 탄력 저하입니다. 젊을 때 방광은 마치 풍선처럼 늘어나는 탄성이 좋기 때문에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풍선이 점점 딱딱해지고 잘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고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방광은 빨리 가자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콩팥, 즉 신장 기능도 약해집니다. 낮 동안에는 다리 쪽에 고여 있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 몸 전체로 퍼지고 그 수분이 소변으로 바뀌면서 야간열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낮에는 다리가 많이 붓는 분이 계셨습니다. 진료실에서 다리를 보면 종아리나 발목이 퉁퉁 부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은 다리의 수분이 밤에 누우면 다시 혈관을 타고 올라와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낮에 다리가 붓고 밤에 화장실을 4번 이상 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처럼 야간뇨는 단순히 방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의 수분 순환과 호르몬, 신장의 기능까지 모두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야간뇨는 물 많이 마셔서 생기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예전과 달리 자동으로 조절을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밤잠을 설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참거나 방치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야간에 자주 깨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이나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몸의 변화를 알고 나면 이제는 그에 맞는 생활 설계를 다시 하면 됩니다. 몸이 더는 자동으로 조절을 못해주니까 우리가 그 기능을 대신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효과를 봤던 생활 속 핵심 실천법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작고 단순한 행동이지만 여러분의 밤을 통째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로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국물, 과일, 맥주까지 모든 수분이 포함됩니다. 72세 홍길동 어르신의 경우를 보면 저녁 식사 때 된장찌개 한 그릇을 드시고 밤에 3번씩 깼습니다. 국물 한 그릇이 대략 400ml인데 이게 바로 통잠을 깨우는 주범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녁에 국물 요리를 드시고 나면 밤에 유독 자주 깨지 않나요? 한 숟갈 국물이 통잠을 깨운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섭취한 수분을 2시간에서 4시간 후에 소변으로 만들어냅니다. 저녁 7시에 국물을 마시면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계속 소변이 만들어지는 거죠.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박 한 조각에는 100ml가 넘는 수분이 들어 있습니다. 사과 하나에도 80ml 정도 됩니다. 저녁 후식으로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야간 빈뇨의 원인이 됩니다. 맥주는 더 심각합니다. 알코올 자체가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해서 소변 생성을 더욱 촉진시킵니다. 두 번째는 다리 올리기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69세 박순자 어르신은 TV를 보면서 다리를 올리기만 했는데 밤에 3번 깨던 게 1번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낮에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와 발목 쪽에 고입니다.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말이죠. 이 상태에서 밤에 누우면 고여있던 수분이 갑자기 심장으로 돌아와서 신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소변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저녁 시간에 미리 다리를 올려놓으면 이 수분을 천천히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올려놓거나 침대에 누워서 베개를 다리 밑에 받쳐주면 됩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마렵지 않아도 무조건 가야 합니다. 이건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 전에 화장실에 들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방광을 최대한 비워놓고 자는 거죠. 74세 김철수 어르신은 처음에는 마렵지도 않은데 왜 가야 하냐고 하셨지만 실천해 보니까 확실히 달랐다고 하셨습니다.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잠들면 조금만 소변이 더 만들어져도 금방 찹니다.
하지만 완전히 비우고 자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죠. 이때 중요한 건 정말 끝까지 비우는 겁니다. 남성분들은 소변을 본 후에 몇 번 더 짜내듯이 하시고 여성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 번 더 힘을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을 꺼두는 것입니다. 이게 야간뇨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우리 뇌는 빛을 감지하면 아직 낮이라고 생각해서 밤에 분비되어야 할 호르몬들을 제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65세 이영희 어르신은 매일 밤 침대에서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자기 전 핸드폰을 끄는 날 처음으로 6시간을 쭉 잤다고 하셨습니다. 블루라이트는 특히 우리 눈의 망막을 자극해서 뇌에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몸은 아직 활동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소변 생성을 줄이지 않습니다. 핸드폰뿐만 아니라 TV, 컴퓨터, 태블릿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이런 기기들을 모두 끄고 조명도 어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새벽에 깼을 때 바로 화장실에 가지 말고 잠깐 참아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에서 깨면 조건반사적으로 화장실로 갑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몸에 잘못된 학습을 만듭니다. 68세 최영수 어르신의 경우 새벽 3시만 되면 자동으로 깨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죠. 깨자마자 바로 가지 말고 5분 정도 누워서 정말 급한지 생각해 보라고 했더니 절반 이상은 그냥 다시 잠들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뇌는 습관의 동물입니다. 매번 깨자마자 화장실에 가면 뇌가 이걸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학습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방광이 그렇게 차지 않았는데도 깨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씩 참는 연습을 하면 뇌가 다시 학습해서 깨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 급할 때는 참지 마세요. 방광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진짜 찾는지 가짜 신호인지 구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2분, 그 다음에는 5분, 익숙해지면 10분까지 기다려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다시 잠들 수 있을 겁니다. 이 5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하시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꾸준히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실천 습관에 대해 듣고 나니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이 생기실 겁니다. 정말 저렇게만 하면 괜찮을까? 나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걱정과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난 40년간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수없이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5가지 질문에 대해 제가 하나씩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물을 줄이면 탈수되지 않나요?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정답은 이렇습니다. 낮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실제로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꾸준히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물을 마시는 시간대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물이 몸을 돌고 땀으로 나가고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저녁 이후입니다. 특히 저녁 6시 이후부터는 물뿐 아니라 국물, 과일, 맥주, 찌개 등 숨은 수분까지 모두 줄이셔야 합니다. 밤이 되면 몸이 소변을 줄여야 하는데 이때 물이 많이 들어가면 방광에 쌓여 결국 여러분을 깨우는 겁니다. 65세 윤순자 어르신은 저녁 과일 습관을 끊고 나서 밤에 깨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낮엔 충분히, 밤엔 확실히 줄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탈수도 막고 야간뇨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자다 깨면 무조건 화장실을 가야 하나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진짜로 방광이 꽉 찼다고 느껴서 깬 건지 아니면 단순히 잠이 얕아져서 깬 건지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깊은 잠의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새벽에 쉽게 깹니다. 그런데 이때 몸은 그냥 눈을 떴을 뿐인데 자동 반사처럼 화장실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반복되면 몸이 학습합니다. 깨면 소변 보러 가야 하는 거구나 하고요. 이게 반복되면 자꾸 깨게 되고 습관이 됩니다. 만약 깨서 소변이 정말 급하지 않다면 한번 그대로 누워 계셔 보세요. 눈을 감고 다시 잠을 청해 보세요.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반복하면 반드시 몸이 새로 적응합니다. 진짜 마려울 땐 당연히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헷갈릴 땐 한 번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지금 안 가면 못 참을 정도인가요? 세 번째 질문은 여성분들이 특히 많이 하십니다. 이 방법 여성에게도 효과가 있나요? 당연히 효과 있습니다. 다만 여성은 방광의 구조와 영향을 주는 요소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출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방광을 지지하는 근육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근육들이 약하면 방광이 아래로 처지고 저장 능력이 줄어들면서 자주 마려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은 실제로 방광이 차지 않았는데도 자꾸 신호가 와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오늘 소개한 5가지 생활 습관에 더해 방광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병행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케겔 운동 같은 게 있고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68세 이명자 어르신은 생활 습관과 함께 3주간 케겔 운동을 병행한 뒤 야간 요가 현저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다 해봐도 계속 깨요. 그럼 병원에 가야 하나요? 정답은 예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꿨는데도 일주일에 4일 이상, 밤에 2번 이상 계속 깨는 상황이라면 몸 안에서 보내는 경고를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땐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일 수 있고 여성은 방광 기능 이상, 신장 문제, 심장 기능 저하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참기 어렵고 낮에도 요실금이 생긴다면 병적인 원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70세 장영수 어르신은 야간요가 심해서 오셨는데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예정보다 빨리 저하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참거나 미루는 건 오히려 병을 키우는 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국물도 그렇게 영향이 큰가요? 정말 많으신 분들이 국은 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한 숟갈씩 먹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죠. 그런데 국물 한 그릇이면 보통 300ml에서 400ml까지 들어갑니다. 팥보다 국을 더 많이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밥, 찌개, 탕 같은 음식은 수분 섭취량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심지어 국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떠먹는다고 하셔도 이미 밥에 배어 있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양을 드시게 됩니다. 63세 김성자 어르신은 국물 음식을 줄이고 나서 처음으로 6시간 연속 잠을 잤다고 하셨습니다. 국은 물입니다. 그리고 밤잠을 깨우는 주범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간 빈뇨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과 방광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가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 이후 수분 끊기, 다리 올리기 습관, 자기 전 화장실 가기, 핸드폰 끄기, 새벽에 참는 연습, 이 5가지 방법만 실천하셔도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 중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오늘 밤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날갯짓이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나아가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가져다 줄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 시작을 위해 우리 함께 약속 하나를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바로 댓글창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단 한 가지를 적어 주십시오. 오늘부터 저녁 6시 이후 국물은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또는 오늘부터 자기 전 화장실은 무조건 가겠습니다.와 같이 간단해도 좋습니다. 이 작은 선언이 여러분의 의지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면, 배우자나 부모님 혹은 친구나 형제 자매가 생각났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서로 격려하며 함께 실천하고 편안한 아침을 함께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실질적인 건강 정보, 앞으로도 저희 건강한 스푼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60세에서 80세 사이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시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혹시 허리가 자주 아프신가요? 앉았다 일어설 때 뻐근하신가요? 30년 차 정형외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진짜 허리 통증 해결법, 딱 1분 만에 통증을 줄여주는 기적의 자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밤은 깨지 않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